마가레트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런 책을 보면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쪽의 이 백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잘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남부 지방에서 누가 이렇게 신혼여행을 오게 되면 언제 떠나는가 하면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고 한 살 정도 키우다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임신을 해서 놀러 오면 애가 걸어 다닐 정도까지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는 하루 있다가 가고 일주일 있다가 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고. 왜 그렇게 한가 하면 모든 것들을 흑인 노예들이 다 해결해 주니까 백인들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파티를 하고 또 매일 저녁에 총을 쏘고 연습을 하고 말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남부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터졌다 이러면서 전쟁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전부 막 기뻐서 공중에 막 총을 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전쟁터로 막 달려가게 되는데, 북군이 뉴올리안스를 이제 봉쇄를 하면서 군수물자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군화를 신고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운동화를 신고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맨발로 눈 위를 다니며, 맨발로는 전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남부는 처음에는 많이 이기다가 나중에 끝에 북부에서 독일이나 이런 아일랜드에서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계속 군인들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이제 남부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 스칼레트는 자기에게 그 춤추자 하던 사람들 다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면서 춤추려고 했던 남자들 다 죽었다 이러면서 이 남부의 이런 문명은 갔다. Civilization is gone.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이러면서 북부군을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양키, 더티 양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책이 안 팔릴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남편, 재혼한 남편이 자꾸 격려를 해가지고 한번 책을 내보라고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로 팔리게 되고 또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뭔가 하면 그 마가레트 미첼이 그 오빠하고 아버지가 남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예가 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치 눈앞에 벌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야, 이거는 참 시시한 이런 소설하고는 달리 참 너무너무 생생하구나. 참 굉장히 그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부 이 스칼렛다는 오르골을 또 이렇게 사기 시작해서, 오르골이 굉장히 비싼데, 근데 어느 날 충격적으로 미국에서 스칼렛 오르골 춤을 목이 부러져서 온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울다가 서울에 또 성형수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스칼렛 이거 인형을 이제 보내가지고 목을 떼어가지고 얼굴도 조금 예쁘게 이렇게 성형수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이래 있습니다.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64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전쟁 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 5년 지난 뒤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극빈자였고 저도 그 가난에 그런 것에 휩싸여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집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이 이제 글로 이렇게 몰려오고 이러는데, 저희 집은 이제 피난 갔고 이렇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아들이 참 많이 죽었고, 그런데 고아들 중에서 이제 노래 잘 부르는 여자애들 뽑아가지고 선명의 합창단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돌면서 이 고아들, 여자애들이 합창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천사의 노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픔을 겪은 아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미국 사람들이 선명의 그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건 천사의 노래다, 이런
아주 참 놀라운 이런 평가를 하게 되고, 교회들마다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 가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와서는 막 그 모든 원한을 막 교회에서 기도로 막 울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던 이런 젊은 과부들의 이제 눈물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부흥의 미끄럼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전쟁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광기 미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전쟁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의 위협 중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진을 제일 두려워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태풍을 제일 두려워하고, 또 중국 사람들도 지진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이런 시설들이 지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 이게 다 폐허가 됩니다. 북한은 잃어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게 그리 많지도 않고 다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양보하고, 또 북한에 뭐 줄 거 있으면 주고 이제 이러면서도 늘 이제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쟁이 터지면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다 가서 이제 죽는 겁니다. 여자 청년들은 애인들 다 뺏기는 거예요. 애인들은 이제 전쟁터에 다 가서 죽고, 결혼하면 남자들 가서 죽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전쟁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보면 이런 전쟁을 아주 이론적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손자입니다. 손자병법, 손자가 쓴 이 손자병법은 지금들도 군인이 읽고 있고 또 기업 경영인들이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왜 이런 책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이런 책을 손자가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자기가 그만큼 전쟁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썼는 것 같습니다. 손자는 전쟁의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전쟁은 꼭 이길 전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 전쟁을 해라.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해라. 그래서 군사력이 한 배 정도 될 때 이제 공격을 하고, 4배 정도 되면 이제 포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비슷하면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지리적으로 어느 곳이 유리한지, 어느 곳이 이제 불리한지,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챕터에 가면 이 간첩의 중요성,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여러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가 진 전쟁도 나오고 이긴 전쟁도 나오는데, 줄리어스 시즈는 이 갈리아의 전쟁을, 지금은 이제 프랑스 쪽이죠, 갈리아의 전쟁을 전부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이동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먼저 가서 유리한 장소를 딱 차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병대를 사용을 합니다. 기병대가 다른 기병이나 보병을 포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에 이기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를 정복을 하는데 100만 명 이상의 갈리아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갈리아를 항복받은 것이 아니고 100만 명 이상을 죽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춘추 중국 시대 때 보면 진나라에 백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백기가 그 진시황제 앞에 사람인데, 조나라를 공격하는데 그 조나라에서 40만 명이 항복을 합니다. 근데 그 40만 명을 땅에 파묻어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줄리어스 시저도 암살을 당하고, 백기도 나중에는 좀 자기 전쟁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왕이 칼을 주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100만 명을 죽이고 40만 명을 죽이고, 이런 결과는 그 전쟁 영웅들도 자기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원자 폭탄의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개발하고 관계가 없고, 오펜하이머 박사가 실무자였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해서 미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거의 미쳐서 죽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야, 전쟁에서 많은 사람 죽이는 것도 참 이게 굉장히 나쁜 것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돼요. 적군이든지 아군이든지 많이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적군이라고 해서 뭐 100만 명, 40만 명, 원자 폭탄을 막 터뜨리고 이랬을 때 본인들의 인생 자체도 굉장히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군은 전쟁을 이제 많이 치렀는데, 월남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 전쟁, 이런 전쟁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의 그런 화력을 가지고 먼저 이제 공격을 하고 군인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전쟁을 이기는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제 월남전에서 이기지 못하고 이라크전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은 굉장히 쉽게 끝나지만 그 뒤에 폭탄 테러 때문에 더 많은 미군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군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게임 이론, 게임 티오리를 가지고 거기 현지에 있는 정보원이 정보를 주면 무인 폭격기에서 공격을 하는 이런 게임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해서 굉장히 효력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쟁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피해를 보는 쪽은 약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쪽에서는 뭐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하지만 약한 쪽에서는 전쟁이 일단 무조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쟁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이제 터지게 되고 약한 쪽은 특히 여성들, 약한 쪽은 늘 이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혈기, 모든 욕망을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우는 것이 체질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싸우는 게 굉장히 신이 나고, 저도 누구 싸우면 꼭 구경하고 옆에서 응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싸우는 게 너무 싫고 논쟁하는 게 너무 싫고, 벌써 우리 이 뇌 구조 자체가 막 논쟁을 하고 이기고 이런 뇌 구조가 아니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런 뇌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미 체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1위가 아니고 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